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부장님, 오늘 시장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시장, 네. 오늘 다행히도 엔비디아 반등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랑은 그래도 네. 확연히 좀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안심이 되고 다행인데 네. 우리가 좀 약간 욕심쟁이잖아요. 주식을 하면은. 그쵸. 삼성전자 음봉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반도체까지 좀 강하게 해줬으면은 지금 거래소가 38포인트 플러스잖아요. 제가 보기엔 한 60, 70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나왔을 텐데 삼성전자의 힘을 오후에 좀 저희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내 반도체 업황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금 이따 2시 반에 TSMC 실적 발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TSMC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지금 추세 유지를 하다가 2시 반 이후에 얼만큼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올릴지 혹은 반대로 차익 실현을 내놓을지가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코스닥이 지금 2.거의 8%, 9%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수급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외국인 기관은 거래소는 팔았고 코스닥은 샀거든요. 네. 그게 과연 낙폭 과대에 대한 기대감일지 혹은 다른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 기대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외국인들은 별로 그렇게 거래소를 사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 동향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자료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하여튼 무지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죠. 네. 그러니까는 주간 월요일 4일 동안에 외국인이 2조를 넘게 팔았어요. 2조를 넘게 팔았는데 기간도 1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1조 1,800억이 나오잖아요. 네. 요 밑에 자세하게 보일 텐데 보세요. 연기금은 5,900억을 샀고요. 금투가 2조를 넘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금투만 판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뭐 사모펀드라든지 은행 이쪽은 좀 빼도록 하고 그러니까 연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금융투자가 너무 팔았다. 왜냐하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차익거래, 외국인 선물 거래를 통해서 아비트리지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부 금투의 매도세가 기관들에 들어왔다는 거고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사고 싶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수급은 이렇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플렉스라는 표현을 여태까지 한 1,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플렉스 하셨습니다. 3조 2천억 매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인 기관의 폭탄 매도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에 좀 담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게 큰 거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별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네. 할 텐데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왜 전통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기관의 투매를 받아야 되는지도 좀 안타까운 건 좀 있고 그렇지만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투매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성공을 했다. 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보면은요, 정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켓에 팔았습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웠는데 샀습니다. 5,400억 매수예요. 그리고 기관은 2,100억 매수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8,000억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예, 오히려. 이게 네. 완전 반대예요. 지금 이번 주 같이 급락이 크게 나왔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종목이 아니고 각 시장별로 컬러가 바뀔 수가 있는지 이것도 일종의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닥이 너무나도 많이 빠진 거 아는데 여기서 제 써는 거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은 네네. 이번 주에 빠지게 된 거는 지난주부터 나왔었던 실업률이 4.3%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고용지표 우려 때문에 아래 공포랑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주 수십 번 들으셨을 겁니다. 뺄게요. 그런데 국내 중 여세 하락 다 보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232포인트. 그게 어떻게 봅니까? 제가 150포인트 4년 반 전에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 시간에 물론 여기가 아니고 영등포 사옥이 되겠죠. 네네. 거기서 했을 때 3월 19일 날 150포인트 서킷 걸릴 때 제가 코피 터졌거든요.
점심시간. 어. 12시 반이에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너무 충격, 네. 진짜 어지러웠던 겁니다. 그거보다 더 어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뚜렷하지 않았잖아요. 경기 맞습니다. 침체 우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나. 맞아요. 네. 근데 그때도 기억을 해보면 코로나 때 어떤 식이 나왔냐면 CTA 펀드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아마도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뭔가 고용이 안 좋아 보이고 침체 같은 게 예상이 되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크게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펀드들이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I에 많이 맡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트레이딩, 매매에 많이 맡기는 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안 좋을 땐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빠질 때 더 많이 빠진다. 이건 있을 수가 있겠고 엔캐리 청산 다 말씀드려 네. 다 아시겠는데 다 뺄게요. 근데 서킷까지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킷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서킷이 8%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다 봤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화요일부터 ISM 비제조업 PMI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발표한 겁니다. 사실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언제 나옵니까? 매주 나옵니다.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그런데 이거 하나에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환호라고 오늘 우리 시장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올랐다. 이거 하면요. 그만큼 센티가 어려운 거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죠. 신용잔고 보셨나요? 신용잔고 얼마 전까지만 20조였습니다. 어제 자료 보니까 17조대로 떨어졌어요. 거의 3조로 떨어졌고요. 그 자료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하루 데이투데이로 봤을 때 하루에 1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업데이트된 시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확정 지을 수 없겠지만 네. 이번 하락 때 신용이 많이 털린 건 맞습니다. 역대급으로 털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들이 털린 거가 외국인이 받아간 거죠. 이게 지금 메커니즘이에요. 안타까운 겁니다. 답답하네요. 안타까운. 예. 네. 그래서 이게 코스닥이 좀 더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개인 투매를 외국인들 기관이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봤거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럼요. 정말로. 네. 그래서 한마디 좀 조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방에 복구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구하신 분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분들을 슈퍼개미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걸리고 나서 복구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나의 테크니션 자체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천천히 우리 바라보는 것도 지금 실패하시고 개인 그 신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를 나섰고 개인이 받아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샀지만 또 개인은 매도하는 이런 특징적인 양상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샀는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먼저 볼까요? 외국인 자료 한번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고 오랜만이죠. 하이닉스랑 일단 삼성전자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SK텔레콤이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고요. 네. 그래도 눈에 좀 흔히 보일 수 있는 이스페타시스까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스, SK텔레콤, 이스페타, 포스코홀딩스, 대한전선 여기 외국인 매수급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시총상의 대형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았다는 얘기죠. 시총상의 대형주들은. 그리고 기관 투자가분들을 봤을 때는 셀트리온, 하이브, CS윈드는 아마 어제 하루 들어온 걸 겁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시프트업까지. 좀 약간은 결이 좀 뭐라 그럴까요? 바이오라든지 좀 약간 엔터 같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IT가 아닌 섹터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요. 플렉스 제대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2조 5천억 매수했습니다. 많이 샀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삼성전자의 음봉이 안타깝고 말씀드린 것도 오늘 정도까지 올랐으면 삼성전자가 하루 데일리로 5%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월요일날 10% 빠졌기 10% 때문에. 빠졌잖아요. 예. 네. 근데 실적 2분기 기억하시죠? 10조 넘게 나왔습니다. 실적만. 그런데 3분기 실적도 그거보다 조금 더 예상이 되거든요. 레거시 업황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시즌에만 들어오지 않는지 아마도 저는 이번 주에 다음 주 넘어가는 시즌에 삼성전자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나올 때 조금 더 기다려지면 언제 나올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28일입니다. 이번 달 안에 저는 한 번 정도 다시 트라이 할 수 있는 하이닉스 부족해서 반도체 업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LG와 기아 순으로.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거래소 안에 시총 상위주들을 매수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코스피 매수 상위를 봤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제외한 좀 이례적인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네.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매수했고요. 하이닉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랭크가 되어 있는데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부장님? 예, 그냥 정리를 해드리자면 코스닥은 일단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예, 결국에 바이오가 예, 바이오했다. 예, 네. 보시면 알테오젠 외국인 입장에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 엔캠, 신성 델타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특이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나와서 로봇 쪽. 그러네요. 아마 이런 다음 주에 움직이면 아마 외국인들이 선매집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도 알테오젠, HLB, 파마 리서치, 휴젤, 리가캠 바이오. 어떻게 봅니까? 다 바이오스러운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빈 테크놀로지, 심텍, 에코프로, BM, 퀀타 매트릭스, 하나머티리얼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이걸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 기관들은 바이오 중심 매수를 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리아 대표주. 장이 하락할 때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매수했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봐야 되는데 또 굵직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좀 불안해요. 좀 불안한데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안심드린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료 보시면 12일 날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본 쉽니다. 일본이 쉬니까. 예, 네. 일본 휴장 사내 날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일본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니까는 뭔가 엔캐리에 관련된 엔화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기분이 이제 살짝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인사님? 아닌가요? 살짝은 좋아 보여요. 살짝 네. 너무 좋아 보이면 좀 티나니까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정도로 끝나게 되면 월요일 같은 경우 엔화 변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일 자료 보여주시면 PPI 발표하고요. 14일은 CPI 발표하거든요. CPI가 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뭘 바라봅니까? 고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를 바라보는 눈보다는 고용을 바라보니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파상이 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5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휴장을 하지 않습니까? 광복절, 거룩한 광복절 휴장을 하는데 중국의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15일입니다. 그런데 15일 날이 우리가 쉬는데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장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쉬었다가 바로 금요일장을 맞이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려울 수 있지만 지표 발표자 제가 굉장히 줄일 대로 줄인 거거든요. 네. 발표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만큼의 변동성보다는 다음 주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해볼 만한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전략을 세우기 전에 지금 시청자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별님께서 제약바이오 관심은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건지 적당한 건지 몰라서 접근이 다소 조심스럽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 제약바이오주가 그래도 힘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세요?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의 바람대로 혹은 지수가 빨리 올라왔으면 바람대로 반도체가 간다면 바이오 팔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섹터가 좋게 된다 한들어도 지금 좋아하는 섹터 팔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SK 바이오팜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총상위 대형주를 하든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하든지 혹은 SK 바이오팜 같이 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자료 보시죠. 네. 지금 제 경험적으로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 제일 많이 터집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은 바이오 샀다가
다음 주에 만약 반도체 반등 나오면 여기서 사람이 미치는 거죠. 또 이렇게 소외가 될 수 있죠. 이것을 네. 엇박자 매매를 하는데 반등 근데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월요일 날 하락이 나온 경우에 시장 투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분들이 뭔가 나이스한 조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매매에 자신감이 없다면은 다음 주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면 무분별한 손절매를 바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매수도 하지 않고요. 매도도 좀 어느 정도 하지 않는. 그러면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적당한 실적이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 나의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시가 이상 회복한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이오랑 조선입니다. 조선 좋았죠. 네. 예, 그러면 이 섹터는 주도 섹터가 맞아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수급의 얄궂은 특성상 올라갈 때 쫓아잡으면 또 물리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는 적당하게 빠질 때 어떻게 적당하게 빠집니까? 5일선 닿을 때요. 그때 내가 일종의 약간은 캐주얼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접근을 해서 내가 종가에 딱 올라요. 5일선 딱 닿고 오르면은 이 정도의 버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업황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즌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실 종목의 무분별한 매도보다는 안정화되는 거 확인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기다리자. 예, 네. 좀 기다리자. 그리고요. 지금은 하드한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 종목일수록 코스닥일 확률이 높은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할 확률이 높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대부분 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마무리 시즌에 내 종목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안 했는지. 아마 대부분 마지막에 할 텐데 그리고 컨셉이 어떻게 잡혀지는지 혹은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레포트가 어느 식으로 보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어렵잖아요. 그냥 뭐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 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걸 나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나의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침체에 빠졌다. 썸네일 막 달리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근거가 없고 자극적인 내용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샤메 법칙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네. 샤메 법칙은요. 뭔가 절대적인 침체를 했던 절대 반지가 아닙니다. 과거에 했을 때 이 정도 0.5% 차이 수준이면은 침체가 들어섰다라는 일종 후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절대로 나의 종목 그에 대한 부분을 공부 철저히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맞아요. 건 맞습니다.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잘 버텨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주간 마감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